다음은 한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8년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질 TMS가 상수값 조작을 통해서 측정값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문제를 다루었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수질 TMS뿐 아니라 수질 TMS를 만드는 제작업체의 몇 개는 대기 TMS도 제작을 하고 있으니 대기 TMS에 대해서도 측정값 조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에 굴뚝 TMS의 경우에는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어서 2017년 말에 완료가 되었죠.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다 전송받고 있고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각종 상수 등을 통해서 상태 정보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인지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굴뚝 TMS는 실제 수질 TMS보다도 훨씬 더 조작이 쉽고 간단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리자 모드 또는 백도어 모드에서 모두 조작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굴뚝 TMS와 관련해서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투입된 재정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2년에 실시를 했고요. 2017년 10월까지 총 거의 한 4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었고요. 그리고 매년 원격감시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돈이 한 70억가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공단에서 관제센터에서 받아보는 자료는 보신 바와 같습니다. 저렇게 각 기울기 값으로 인해서 관제센터에서 상수값, 팩터라고 하죠. 이것을 받아보면서 상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상태 정보의 변동이 생겨서 우리는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주장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사업 이후에 그러면 현장에서 장비를 조작해도 과연 환경공단 관제센터에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난 9월 25일 날 현장을 좀 찾아봤습니다. 저 상부에 있는 것이 자료 수집기고요. 그러니까 전송값이 모니터되는 것이고 밑에는 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각종 내용들입니다. 질산화물, 황산화물, CO 뭐 이런 것들이죠. 후지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 측정기기에서 그 질소산화물 상수값을 이미 변경해서 과연 질산화물 측정값을 변경시켜보고 이것을 관제센터에서 인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들어가면은요, 사실 환경부 주장대로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제대로 됐다면 상수값을 이미 설정하거나 변경했을 경우에는 기울기 등 상태 정보의 변동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관제센터에서 인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자 모드가 있죠. 관리자 모드에서 이 후지 제품은 그냥 비밀번호가 간단합니다. 1, 6개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모드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 다 넘어가고 NOx, 즉 다시 말해 질산화물 값을 이미 설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소산화물 값은 수분 보존 계수 측정 값을 변경했을 때 변화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분 보존 계수를 1.2917에서 1.3917 소수점 이하짜리를 조금 변경시켜 봤습니다. 변경시켜 봤는데요. 상태 정보의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측정값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상태 정보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산화물 측정값은 100.4ppm에서 83.3ppm으로 무려 17ppm 정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울기나 상태 정보값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럼 환경공단 관제센터에서 상태 정보값이 변화된 걸 인지할 수 있었느냐를 봤습니다. 해당되는 시간대의 환경공단 관제센터에서 받은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전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기기는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만 질소산화물 값만 떨어지는 것이죠. 상수값을 이미 설정하는 또 다른 관리자 모드가 있습니다. 이건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팩토리 모드로 들어가서요. 비밀번호 2404를 칩니다. 그리고 6번 리니어리제이션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NOx 값을 지정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16개 단위의 기울기 값을 조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X 값이 입력 값이고 Y 값은 고정 값입니다. 그러니까 X 수치가 변화가 생기면 Y 값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X 값에 4번째, 5번째, 6번째 데이터 값을 이미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질산화물 값은 59.3ppm이었는데요. 나중에 29.8ppm으로 거의 한 30ppm 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실제 질산화물 농도는 저렇게 뚝 떨어집니다. 저 손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건가요? 저렇게 뚝 떨어졌는데 공단 관제센터에서는 상태 정보 값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조작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공단 관제센터에 수신된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자신 있게 상태 정보 값이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작이 되었으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환경부는 이렇게 또 답변을 할 겁니다. 굴뚝 TMS는 측정실 자동 출입할 때 자동 알림 시스템을 갖춰져 있고 관제센터에서 관리자 모드를 봉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의 승인 없이는 측정값 임의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를 예, 우리 의원님이 이번에 현장 가서 특별히 점검까지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미처 확인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후에 아마 다시 질의를 하실 때 저희들이 다 듣고 답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만약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이게 사전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를테면 비밀 모드 접속 방지를 위해서는 이 형식 승인 단계부터 못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우리가 도입한다든가, 그다음 불시라든가 상시 점검을 통해서 그 조작 여부를 조사를 통해서 또 예방하거나 적발하는 그런 대안들 아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환경기기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저는 아주 환경부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실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후에 좀 더 장관께서 면밀하게 실태 파악을 해서 한정혜 위원님 후속 질의 때 상세히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